안녕하세요. 워터루 김의 주성희 엄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빨리 정착할 수 있는지 비법 공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여기 캐나다에 왔다는 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인 한 달 생활비가 캐나다에서 최소 200만 원이 들고요. 4개월 학비는 7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4개월 생활비, 학비 해서 1,500만 원. 너무 커다란 큰 액수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비법 공개, 어떻게 보면 꿀팁을 같이 꼭 들으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꼭 봐야 되는 영상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레벨 테스트,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레벨 테스트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영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생활비, 학비 총 최소 4개월 기준 2,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1레벨부터 4레벨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최소 1년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억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집이 워터루거든요. 워터루에서 코네스토가 컬리지까지 버스를 이용을 하면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꼭 차량은 필요하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기타 차량 구매비, 초기 정착자금, 항공 티켓비 이것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돈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정착을 하려면 레벨 테스트를 높게 받아서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먼저 온 선배로서 먼저 온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정말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레벨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비법 공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EAS 레벨 테스트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뭘 보는데 제가 그게 항상 고민스러웠어요. 여기 와서 봤더니 EAS 레벨 테스트를 스피킹을 제외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레벨 테스트 보기 전에 크게 문법, 리딩, 리스닝, 라이팅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문법과 리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에서 미리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10중 16강. 이게 중학교 2학년들이 여름방학 때 선수학습으로 보는 학습지예요.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두께가 되게 얇고 2번 풀었어요. 실제 시험을 여러분께 공유하자면 실제 시험은 She have a pencil 이렇게 나와요. 틀린 것을 고치세요. 그래서 she는 3인칭이니까 그쵸? 3인칭이니까 have가 아니라 has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뭔지 아시죠? ing 그런 문제였고요. 리딩은 실제 시험은 아티클, 어떤 아티클이었으면 저 때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주고 지문이 이렇게 길거든요. 한 10문장에서 15문장 돼요. 거기서 한 단어를 밑줄을 그어서 이 단어를 유추해서 유사한 단어를 1, 2, 3, 4번 중에 골라 적어라. 이런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로는 이 지문에서 이 아티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으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리스닝 문제를 보면 리스닝은 저는
간호사였다고 저번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죠. 3교대 하면서 한 달 정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IELTS 공부를 했었는데 캠브리지 잉글리시 9 이거 테이프 스크립트를 저는 외웠어요. 지금은 현재 이 IELTS 테스트 책이 11 버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 구입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를 리스닝을 듣고 빈칸에 적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장하는 주제는 무엇인지 1, 2, 3, 4번 중에 고르는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문제로는 선생님이 직접 2번 스크립트를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읽어주세요. 저 때는 소화기계 관련돼서 나와서 모두 적었는데요. 받아쓰기 시험이에요. 라이팅은 보통 200자에서 300자 정도 적으시면 돼요. 주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어그리, 디스어그리, 동의하냐, 반대하냐. 두 번째는 2가지 의견을 주고 너의 의견은 어때? 세 번째는 원인과 해결책.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환경오염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큰 구조로는 서론, 본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자기 의견에 대해서 밝히는 순서대로 라이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때에는 외국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고요. 보통 주제가 2개 정도 나오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작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카페에 가입도 해서 공부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서로는 일반적인 진술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최소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첨부해가지고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더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론은 이렇게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록 조기 외국어 교육이 우려가 있지만 그 반대 의견을 또 밝히시면 되고요. 이 동의하는 거와 반대하는 2가지 의견에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를 결론에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록 각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 유익하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언어를 빠르게 배우고 세계화의 추세를 따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결론을 밝히시면 돼요. 그러면 200자에서 300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이 내용을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실 때, 시간이 안 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면 한 학기 4개월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요. 제가 위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한 학기 4개월 생활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2,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비법 노트를 스캔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죠. 제가 빽빽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라이팅 이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생활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는 없지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캐나다에 오시기 전에 스피킹 연습을 꾸준히 하고 오시길 바래요. 한국 사람들은 문법, 라이팅, 리딩 잘 하거든요. 근데 스피킹이 저 포함해서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캐나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피킹 연습은 꼭 하고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